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친절한 K입니다. 앞선 뉴스로도 전해드렸지만 도내 코로나19 상황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면희 기자 나왔습니다. 임 기자, 이달 들어 제주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얼마나 늘었죠? 네,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지난달 기준으로는 81명이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지금 현재 제주 283번 확진자까지 생겨났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를 비교해도 지난달보다 이달이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제주 지역 확진자 수입니다. 질병관리청의 발표 통계인데요. 제주도와 정부의 통계는 발표 시점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은 같습니다. 바로 지난주 후반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20명대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연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인구로 나눠볼 때 제주는 1% 정도인데요. 하지만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어제 89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제주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늘다 보니 진단검사 수요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 2,400여 건이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일일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걱정스러운 수치인데 이처럼 급격한 확산세가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역 내에서.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종교 소모임이나 사우나발, 그리고 병원과 학교까지 연쇄적으로 감염이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확진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주 지역 집단 감염 고리를 짚어보면요. 제주도의 발표를 통계로 공개된 정보만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연쇄 감염의 고리가 됐던 확진자는 감염자가 중복 집계됐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두 자릿수로 나눠봤습니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집단 감염은 역시나 한라 사우나입니다. 네, 제일 위에 있네요. 그렇죠. 예, 5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라 사우나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사우나발 확진자가 용담동의 7080 라이브 카페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오늘에만 12명이 추가됐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카페가 있는 건물 전체에서 2층부터 6층까지 검사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성안교회와 경남 이통장발 연수, 대기고 관련 소규모 감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소규모 감염이 종교시설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비롯이 되어서 저녁 식사 모임을 가지고 사우나 등으로 퍼져나간 집단 감염 누적 확진자가 112명이라고 중대본은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집단 감염 좀 고리를 한번 살펴봤는데 앞선 뉴스에서도 전해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학원 강사 한 명이, 그러니까 어제 확진자죠. 이 중 한 명이 학원 강사로 나타나면서 또 집단 감염의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 이도동에서 감염 확진자가 강사로 나왔는데요. 네. 강사의 접촉자로 분류되었던 오현준 학생과 그리고 동여중 학생, 일중과 탐라중 2학년 학생 16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기말고사와 관계없이 해당 학교들은 등교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관련 추가 확진자 소식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학원과 교습소 10곳 중 6곳은 여전히 휴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제주시는 휴원율이 39%, 서귀포시는 휴원율이 37%입니다. 학원발 학생들의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원 휴원율은 어제 저녁 기준 휴원율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잇따른 연쇄 감염으로 의료기관과 같은 코로나19 필수 방역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미 앞서 리포트로 보셨다시피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의료 인력과 인프라 모두 열악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의료기관의 감염병이 번지게 되면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주도도 이 때문에 지역 의료체계 개편에 들어갔는데요.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의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는 겁니다. 센터의 위치는 서귀포 지역 국공립시설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며칠 내 가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시설도 불안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나온 보듬의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센터의 종사자가 라이브 카페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는데요. 집단 감염 내 확진자 한 명이 자신의 가족을 감염시키고 또 다른 집단으로 전파되는 가능성이 확인된 겁니다.
아직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204번 확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4번 확진자도 최근 제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제사에서 접촉자 4명이 확진이 됐고 그 확진자 중에는 소방공무원 1명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204번 확진자처럼 감염 경로를 미확인된 분들을 통해서 자료 공개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김영성당과 한라사우나의 연쇄 감염에도 가족관계가 끼어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이면희 기자도 설명했지만 집안 제사에 참석했다가 확진되는 사례도 있어서 좀 걱정인데 이렇게 가족 간의 전파 혹은 무증상 연쇄 감염을 좀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결국 무엇보다도 무증상 상태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족이 확진되면 진단검사를 받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처음엔 음성이 나왔다가 다시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의료인이나 공직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일상 속 무증상 염세 감염 위험을 모두가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지나쳐 보일 수 있을지라도 가족 간 거리 두기 역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 같은 식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부터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과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식사에도 감염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정말 비상 상황이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활동 지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발달장애 아동들이 자가격리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의 삶까지도 코로나19가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네. 자가격리된 도내 발달장애 아동은 2명입니다. 활동 지원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데요. 해당 장애 아동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은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새로운 활동 지원사를 신청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 아동들의 돌봄은 보호자가 모두 감당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은 3만 7천여 명인데요. 가족까지 포함을 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자택 격리를 우선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장애인 자가격리 시설을 지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상으로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 격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 장애 유형에 따라서 맞춤 지원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코로나19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까지 뒤흔들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빨리 절실한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면희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